저희가 준비한 코로나19와 관련된 다른 주제가 또 하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효과음과 함께 등장을 하죠. 바로 이겁니다. 한국을 내치는 중국 아닙니까? 그런데 할 말 못하는 대한민국 외교 아닙니까? 이런 지적이자 일각의 비판. 한 걸음 한 걸음 또 들어갑니다. 김민지 기자. 우선 이 중국이 말이에요. 한국인들에 대한 입국을 지금 여기저기서 통제하고 있다는데 한번 현황을 좀 브리핑해줘봐요. 네, 발원지인 중국에서 중국 곳곳에서 오히려 한국의 입국을 막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역전된 상황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일단 중국 쪽의 웨이하이시, 선양시, 옌지시 등에서 한국발 탑승객 전원을 호텔 등에 한 14일간 격리시키고 있다는 소식이 있고요. 예. 또 칭다오시에는 한국인 포함해서 해외 입국자 전원에 대해서 호텔에 14일간 격리, 그러니까 더 강한 좀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오히려 외부 유입을 차단하려는 움직임, 특히 우리나라가 그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이러니합니다. 아이러니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오히려 이 코로나19는 중국발이잖아요. 어쨌든 그건 팩트잖아요. 우한발이잖아요. 근데 역으로 우리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중국 정부한테 입국을 지금 우리 국민들이 통제를 당하고 있다는 이런 상황인데요. 자, 이 중국 정부가 적반하장이다. 좀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중국 산업경제정보망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칭다오시, 중국에 있는 칭다오시가 역병을 피해 중국으로 피신한 한국인을 상대로 그렇게 조치한 겁니다. 역병을 피해 한국인들이 중국으로 자꾸 피신해 오니까 입국 통제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웨이하이시, 중국에 있는 도시 이름이에요. 웨이하이시. 이 웨이하이시가요. 지난 12일 날 우리 인천광역시로부터 마스크 2만 개를 지원받았던 중국의 도시입니다. 웨이하이. 근데 이 웨이하이시가 이 중국의 경제를 살리려면 코리안, 한국인들의 이 입국을 우리가 통제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입장을 내놨다는 거예요. 중국 적반하장 조롱까지 그래픽 제목 보이실 텐데 오늘 우리 동아일보에 이진한 의학 전문 기자가 또 나와 주셨습니다. 네. 제가 좀 전에 그래픽 소개했는데요. 우리 이진한 기자께서는 좀 전에 저런 중국의 적반하장식 태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좀 당황스럽고 황당한데요. 네. 일단 중국의 우베이성에서 이제 시작한 게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지면서 그나마 우리 한국 같은 경우 끝까지 지금까지도 중국의 어떤 입국을 갖다가 후배성 말고는 다 오픈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랬죠.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적반하장격으로 그렇게 계속 저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정부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적반하장이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더구나 마스크 지원까지 계속 해왔고, 웨이하이시. 네네, 2만여 개면 굉장히 엄청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구나 중국에 계속 저희들이 지원을 계속 해온 것도 계속 이런 의료적인 것까지 다 포함하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조 부장? 네, 이 웨이하이라는 것은 이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중국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12일 날 인천에서 마스크 2만 개를 지원해 줬는데도 이런 대접받았다. 정말 적반하장이고 은혜를 이렇게 갚느냐 이렇게 되물어야 되는데 문제는요. 바로 자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최고의 가치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참 분석해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럼 중국뿐이겠냐. 자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홀대하는 것. 그 나라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계속 은혜도 모른다. 왜 배신하느냐.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게 외교라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중국과 어떤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든지 아니면 정말 중국몽 이걸 함께 만들어간다. 이런 어떤 그냥 막연하게 아플 때 같이 아파주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외교라는 것은 반드시 할 말을 하는 외교여야만 외교로서 가치가 있다.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짚어야 될 건 이겁니다. 중국이 저렇게 막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이고 한국인들에 대한 막 입국 통제를 중국의 여기저기 도시에서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오케이, 알았어. 아니 중국이 오히려 지금 적반하장이란 말이야? 그럼 우리 대한민국 정부, 특히 외교부나 이런 데서는 우리 국민들을 대변해서 어떠한 활동,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지? 궁금하셨죠? 김 기자 어때요? 일단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좀 공식적으로 항의를 하는 모양인데 중국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나 모리셔스, 요르단 등 사전 협의 없이 이제 한국인들의 입국을 통제할 때 해당 정부의 외교부가 유감을 표명하고 강력하게 항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항의한 바는 없고 다만 강경화 장관이 독일에서 인터뷰를 가졌는데 뭐 우리가 국내에서 취한 그 조치들을 감안해서 해야지 이렇게 무조건 입국을 금지하는 것은 수용하기 곤란하다라는 취지의 인터뷰 발언만 있을 뿐 예. 공식적인 항의는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시청자 여러분들 다들 생각이 있으실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한국의 빗장을 거는 지구촌 아니냐, 이 그래픽이 등장할 건데, 아이고야, 나라가 많냐, 하실 텐데요. 이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한국인들에 대한 입국을 지금 아예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한국인들의 입국 금지를 하고 있는 나라가 16개 나라예요. 저 주황색에 많이 등장해 있죠. 베트남, 홍콩, 싱가포르, 모리셔스, 바레인 등등등. 이게 16개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입국 금지까지는 아닌데 이 코리안들, 한국인들의 입국 절차를 대폭 강화한 나라가 11개 나라라는 거예요. 토탈 27개 나라가 입국 금지 또는 입국 절차 강화 조치에 나선 겁니다. 우리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김 교수님 좀 어떻습니까? 이러한 상황들. 저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연스러운 겁니까? 냉정하게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는 모든 국가들이 저런 행위를 하는 것이고, 사실상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조기에 이 입국 금지를 하지 않았던 것은 저는 그건 잘못된 것이다. 예. 기본적으로 우리의 국민들의 안전이 도모된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중국을 지원하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었을 텐데 예. 그것들을 이제 열어뒀던 거. 지금 이제 거꾸로 우리가 중국에 갈 때 또는 다른 국가에 갈 때 일종의 이제 오염 국가에서 오는 그런 이 대우를 받는 상황까지 돼버렸으니까 예. 이런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이 하나의 어떤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이 상황을 반전시키는 것은 유일하게 즉 감염자 수를 줄이고 통제력을 강화시키는 것뿐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러한 노력들을 기울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저 국가들도 그런 것들의 지금 조치들을 다 해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 이진환 기자. 네네. 예.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발생이 많이 됐지만 그 특정 종교, 특정 지역에서 많이 나오고 발생이 있죠. 된 거고 또 예. 사망자도 특정 병원에서 맞아요. 그 재판에서 대납병원, 청도 나온 대납병원.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좀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우선 저는 저 지도 저기 지금 여기서만 봐도 오전 10시 30분 기준이죠? 예, 네. 맞습니다. 오후에 더 늘어났어요. 더 늘어났어요? 네. 그래서 오. 지금 오후 3시 현재 28개국입니다. 지금 절차 강화 그리고 입국 금지 더하면 예. 그렇기 때문에 어. 30개 국가가 넘지 않겠느냐. 지금 외교부에서는 그런 전망도 나옵니다. 예. 지금 저 지도상에 표기되지 않은 나라 중에 입국 제한 국가 제가 소개드리고 싶은 국가가 아프리카에 있는 우간다예요. 우간다? 아프리카 최빈국입니다. 어. 그런데 이 아프리카 최빈국인 우간다에서조차 어. 한국인의 입국 제한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우간다가요? 우리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됩니까? 이게 처음에 방역에 실패하니까 지금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국민이 이런 수모를 겪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의학이라기보다 상식적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모기약 뿌릴 때 문 닫고 뿌리잖아요. 그래야 모기가 퇴치되잖아요. 예. 그런데 문 활짝 열고 계속 모기약만 뿌리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이건 의학 정보도 아니에요. 그리고 입국 금지라고 하는 것은 입국 금지 대상이 관광객입니다. 일시적인 관광객도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입국 제한을 못 시킨다. 금지를 못 시킨다. 예. 이게 나랍니까? 이건 정말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우간다도 하나의 나라죠. 우간다도 나라고 모든 나라의 지위는 동등합니다. 그렇죠? 우간다라고 안 좋은 나라 아니고
대한민국만 좋은 나라 이런 건 아니에요. 다 국가의 지위는 동등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역으로 다른 나라들로부터 우리 국민들의 입국이 거부당하고 막 절차가 강화되고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한 뭐랄까 약간 아이러니한 상황, 약간의 뒷맛이 좀 씁쓸한 거, 뭐 이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짚고 있는 건데요. 자, 김 기자, 이스라엘에서는 말이에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에 있는 국민들한테 돈도 내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전세계 하나 띄워서 해줄 테니까 빨리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세요.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제 일부가 이스라엘에서 우리 한국민이 도착을 했죠. 그렇습니다. 예기치 않게 이스라엘에 격리됐던 한국인들이 어제 귀국을 한 바 있는데요. 이 귀국을 하면서 이스라엘에서 겪었던 어떤 일종의 서러움이랄까요? 이런 것들에 대한 증언이 나왔습니다. 일단 그 목소리 듣고 오시죠. 우리 보면은 그 옛날에 그 막 전염 환자 같이 그렇게 하고 그 꼼꼼히 검열하는데도 코리아라면 그냥 고고 빨리 가라고 그냥 방독, 가스, 마스크를 쓰고 우리를 검열해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 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돌아다니지 말고 이스라엘에서 다 금지를 내렸으니까 호텔에 가만히 있고 호텔로 밥을 배달해서 먹고 왔어요. 도망가. 호텔 사람들 또 막 우리 보면 막 도망가. 막 좀 안 좋게 말을 해. 도망가고 요 밥도 나는 갖다 줄 때도 막 이렇게 오고 가고. 예, 김 기자. 이게 네, 지금 미국이 한국 여행 정보를 최고 단계로 격상했다는 건데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발표를 한 모양인데 저 안에 있는 내용은 어떤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을 여행 그 3단계 경고 단계로 격상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 경계 단계는요. 불필요한 여행을 자제하도록 권고하는 그런 내용의 경보입니다. 이런 대응은요. 코로나 발병 이후 중국을 제외하고는 한국이 처음 이렇게 격상된 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미국인들에게 자, 한국에 그 여행 가는 거를 최대한 자제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3단계 경고 발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근데 그 경고 발령이 내려진 나라가 한국과 중국 두 나라라는 거죠. 근데 이 와중에 우리 이제 외교부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님은 어디에 계실까? 지금 유럽에 계십니다. 유럽. 스위스 제네바 유엔 인권회의 참석 및 그 인권회의 참석을 위해서는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한 것이고 그 이후에 독일 찍고 영국 찍고 내일 귀국을 합니다. 자, 당장의 윤덕민 한국외대 석좌 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장관님. 당장 같은 민족의 인권은 못 챙기면서 다른 인권에 대해 목소리를 낼 때 국제사회가 과연 강 장관님의 이러한 행보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이렇게 쓴소리를 날렸는데 우리 김 교수님 뭐 어때요? 강 장관이 이 정도 사안이면 국내에 좀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출장은 출장대로 소화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사안의 문제겠죠. 근데 지금 이 정도 사안이면 사실은 국내 위기 상황이 워낙 심각하고 엄중하기 때문에 특히나 많은 국가들이 지금 우리한테 입국 절차를 강화하거나 입국 금지를 내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굳이 저 정도 사안이라 그러면 출국을 해서 자리를 비울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비판을 받을 그런 만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중국에 대해서도 강력한 조치라든가 뭐 이런 것을 촉구 못하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외교부가 좀 더 강력하게 이 외국과의 관계에서 앞장서는 그런 모습이 보여질 때 이 국민들도 좀 안심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당장에 뭐 해외를 못 나간다 뭐 그런 우려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불식시키는데 장관이 좀 앞장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조 부장. 네. 지난해 7월이었죠. 일본과의 무역 갈등이 고조됐을 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아프리카 순방 중이었습니다. 이때 외교부에서는 앞으로 우리 외교부는 아프리카라든지 동남아 쪽과도 다방면의 외교를 강화하겠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그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위기에 빠졌을 때 지금 어떤 나라가 가장 우리 한국민에 대해서 입국 금지라든지 이런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까? 가까운 동남아라든지 아프리카 국가예요. 과연 그때 7월에 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고 또 한 가지는 외교에도 때가 있는 겁니다. 국가적 재난, 국가적 위기 상황,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저렇게 외국에서 수모를 겪고 있고 또 중국에는 적반하장의 어떤 정말 그 조롱을 받고 있는데 이럴 때 외교부 장관이 외국에 나가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모든 건 상식에서 생각하면 됩니다. 예. 자, 김 기자. 오늘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요. 국회에서 이제 상임위원회 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서 막 뭐 좀 설전이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이제 코로나 3법이 통과됐고 그 이후에 본회의에서도 통과가 됐죠. 앞서 이 법사위에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우 장관이 출석을 했는데요. 야당 의원과 말싸움이 붙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함께 지켜보시죠. 어쩌면 우리보다 북한, 러시아 이런 나라는 일찍이 국경을 폐쇄했습니다. 국경을. 장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전부 정권 눈치 보다가 가만히 있다가 결국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거잖아요. 애초부터 천장이 무너져가지고 뚫어져가지고 비가 그냥 새는데 바다가 아무것도 닦고 무슨 소용이 있나요? 그게? 의원이 장관이 소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뭘 다 했어요, 뭘. 이 숙조는요, 박쥐도 아니고 바로 문재인 정권입니다, 정권.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우리 한국인이었습니다. 한국인은 그럼 격리 수용을 해야죠. 단지 그분들이 들어올 때 전원 수용할 수 없습니다. 하루에 2,000명씩 들어오는 한국인을 어떻게 다 격리 수용을 합니까? 그러니까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 얘기는 우리 이진환 기자 이런 거예요. 네네. 이 지금 우리 국내에 코로나 확진자가 이렇게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것은 중국에서 들어온 중국인? No.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 때문에 우리 국내 확진자가 이렇게 늘고 있는 겁니다라고 박능우 장관이 목소리를 높여서 주장을 했습니다. 동의하세요? 네. 지금 사실은 현재 상황이 이제 그 한국 내에서 지역사회 감염이 일어나면서 폭발력 증가한 것에 대한 어떤 얘기를 설명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예. 사실 근데 중국에서 들어온 입국하는 한 4,000명 중에 한 1,000명이 한국 사람이면 나머지 3,000명은 예. 중국 사람입니다. 허허. 그럼 이런 상황을 갖다가 이제 그 따르게 이제 표현을 한 것이라고 보는데,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일단.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까? 네네. 허허. 일단은 중국에서 먼저 시작한 이 사태로 말미암아서 예. 초기에 입국 금지를 안 시켜서 이렇게 확산되게 만든 아주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한국인 탓만 하는 그런 발언은 좀 제대로 부적절하다. 부적절한 발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요, 오늘 이진환 우리 동아일보 의학 전문 기자께서 동아일보 1면에 기사를 하나 쓰셨더라고요. 동아일보 오늘자 1면에 네네. 이진환 기자 이름으로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대구 병원 인턴의 절절한 호소라는 제목의 기사던데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 기자? 지금 대구 지역 특히 이제 큰 병원이 다 그 폐쇄가 되고 네. 또 더구나 그 의료 인력들이 자가격리가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경태병원 같은 경우 인턴이 저한테 이제 그걸 보내왔는데요. 이 기사예요. 그 내용 자체를 보면 예. 일단 12명 중에 4명만 지금 근무하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응급실 인턴들이 다 격리된 상황인데요. 그 중에서 좀 실제로 환자랑 접촉이 안 되고 같은 공간에 있던 인턴들도 다 같이 자가격리된 상황이라서 예. 그런 상황에서 적은 인력으로 계속 일을 해 나가고 있는 동료 의사들을 차마 계속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미안한 마음에 자기도 일하게 해달라. 예. 그렇게 해서 병원장한테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 인턴은 14일이라는 격리 기간이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네네. 보면 그냥 뭐 격리한다고 해서 이게 사실은 그 의료 현장에 투입이 안 돼도 되는데 안 돼요. 우리 동료들 지금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이 격리 기간이 지금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음성 나왔으니까 동료들과 함께 내가 가서 대구 시민들을 살려내겠습니다. 발 뻗고 나섰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훈훈합니다. 더구나 서울시, 대구시 네. 의사회에서도 지금 인력 부족과 예. 또 의료기기 부족으로 해서 눈물로 호소하는 호소문을 예. 발표를 했고요. 저 기사가 나오면서 예. 오늘 예. 250여 명의 지원자가 늘었고, 오, 그래요? 네, 상당히 지원금도 같이 또 받고 하면서 그래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진환 기자가 역할을 좀 하셨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5시 44분을 조금 넘어섰네요. 자, 저희는 60초, 1분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